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대 유튜버 생방송인데요. 신혜식 대표,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장수 TV의 황장수 대표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봉규인데요. 오늘 고성국 박사는 조금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고요. 제가 사회를 맡는 건 여기 3명 중에서 그냥 나이가 제일 제 형이라서. 아니. 나이 사회를 순으로. 제일 잘 봐요. 아니, 나이 순으로 제가 출연료가 제일 많아서. 아니. 그래서 고성 박사는 전화 연결할 거고요. 5대 유튜브가 이렇게 선거 바로 코앞에 두고 비상 상황에 국민이 맞짱 뜨자 이런 주제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우선 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가 중요한 자리에 지금 가 있는데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경기도 남부인데요. 네. 여기 성남, 용인, 안양 등지 네. 우리 자유우파 후보들 지금 취재하고 다녀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죄송하게 오늘 제가 참석은 못했고요. 네. 다만 우리 고성국 TV는 지금 5대 유튜브 동시 생방송 지금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5대 유튜브 공동정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중요한 그 여론조사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고성국 박사가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최근에 우리 자유파 쪽이 여론조사에서 좀 많이 뒤지는 걸로 나타나서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고성국 TV가 독자적으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는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루어진 조사는 공표가 가능하거든요. 오늘이라도.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범위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회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팽팽합니다. 전국적으로 팽팽해요.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사됐던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의문이 이유 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례대표 비례정당 지지도인데요. 우선 국민의 미래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만든 위성정당 그리고 조혁당 이거 빼면은 이제 몇 개 정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인가? 네. 그거가 3 나왔어요. 3%. 그 다음에 이준석이의 개혁신당인가가 4%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통일당 6% 나왔습니다. 예. 박수. 엊그저께 5%였는데 또 올랐군요. 네, 1%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자유민주당 있잖아요. 거기가 2% 나왔어요. 오, 예. 예, 그래서 이게 자유통일당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하게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자유민주당 경우는 지금 2%가 나와서 3%대 나왔던 조사도 있지만 저희 조사에서는 2%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3%가 안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운 정말 소중한 자유우파 표들이 사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유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자유통일당이 6%는 지금 상승세 중에서 나타난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 3%를 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자유통일당 돌풍이 불고 있다. 이것을 저희 독자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네. 그 잘 감사합니다. 분석해 주셨는데요. 네. 또 저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자유통일당은 저희는 자유통일당을 설문에 넣어서 물어보니까 나오지만 지금 발표되는 대다수 여론조사 회사에서의 여론조사는 아마 자유통일당을 물어보지 않고 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아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조사에서 6% 나왔는데 다른 조사에서 0이 나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 사악한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유통일당이 나오는 조사에서 보면은 꾸준한 상승세잖아요.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꾸준한 상승세의 그래프를 쭉 연결해서 보면 일주일 후 4월 10날 예상되는 이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게 대충 보면은 1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당이 10% 득표는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과가문의 전사 손상대까지도 국회에 집어넣을 수 있다. 손상대 후보가 몇 8번입니다. 8번. 8번까지 8명까지. 네. 네. 손상대까지 국회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달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객지에서 고생 많네요. 자, 아이고, 무슨 말씀. 예. 고성국 TV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들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혜식 대표, 이 추세가 저렇게 되면은 선거 날, 그러니까 물론 사전 선거는 며칠 있다 있지만 본선거 날까지 하면 추세가 더 올라가서 10%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러면 8명, 이거 고무적이네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본다는 건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흐름을 쭉 이어가는 건데 네. 흐름과 동시에 또 이제 보수 우파의 움직임도 함께 봐줘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자유민주당이 2%가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8%예요. 그러네. 그 이외의 정당이 있는데 그 이외의 정당은 이제 좌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이제 한 8%의 국민의힘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가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결집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위기다 이러니까 이제 보수들이 결집을 하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위기이기 때문에 찍어줘야 된다. 그건 맞을 거예요 아마 심리상. 그런데 비례대표는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걸 우리가 잘 알려주고 우리 보수 우파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더 상승 곡선을 그리겠지만 또 여기서 자칫 말이죠. 착각해갖고 이거 분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심리로 다시 이제 국민의힘의 국민의 미래죠. 근데 뭐 위성 정당이라고 합시다. 어쨌건 그쪽으로 일부가 가게 되면 위험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애국 우파가 우리의 본질을 잘 알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 윤석열을 지킨다. 이게 본질인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래도 못하지만은 잘 해왔으니까 못하지만 잘해온 게 없네. 자, 못해왔으니까 그래도 좀 도와주자. 뭐 이런 노예근성. 예. 그러니까 강아지를 말이죠. 집에서 막 때리면 옛날에 막 때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강아지가 도망치잖아요. 예. 도망쳤다 저녁 때 보면 밥 먹으러 와 있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몸에 배 있는 노예근성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벗어 던지고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윤석열을 지키자. 이런 흐름이 쭉 간다면 저는 1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황장수 소장 예. 어떻게 봅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자유통일당 이야기만 좀 해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범보수 진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자유우파라는 이런 부분보다도 자유통일당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그 필요성,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해야 된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통일당의 간부 몇 분들이 앉아 계시던데 네. 그분들이 다 팜플렛 보고 원가 주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좋다고. 여론이 좋다 그러고 저한테도 여러 군데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팜플렛이 배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서 자유통일당이 자체적으로 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저 그걸 갖다가 인식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쏘고면 자기 책임이고 두 번 쏘고면 이건 좀 모질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세 번 쏘고면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찍어주고 사람 쏘고 아니야? 찍어주고 쏘고 했는데 또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에서 찍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자유통일당 사람들 중에서 광화문에 나와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시간과 노력을 희생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국민의힘에 비례대표 후보 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찍는 것이 정확한 건가 이제 판단해야 될 때다 봅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이제 엊그저께 리얼미터에서 5% 나왔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6%, 한 이틀 만에 지금 1% 올라갔는데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론조사 전화가 지금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이제 안 받는 이제 보수 우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뭐 이제 60대 이상 60, 70, 80대 되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바로 공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여론조사 오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눌러야 되나? 뭐 복잡하나? 이렇게 해서 안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자유통일당은 속으로는 응원하고 표로는 가서 내가 찍을 거야. 이놈들 요번에는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론조사 기간에 이걸 내가 자유통일당이요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샤이 자유통일당들이 많다. 샤이 보수가 아니라 샤이 보수를 넘어서 샤이 자유통일당. 왠지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메이저 정당이 아니니까 메이저 정당을 뭐 응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뭐랄까 위축됐다고 그럴까? 속으로는 내가 자유통일당 응원하고 찍는데 광화문에도 나오는데 막상 전화 받으면 야 이거 뭐 전화 이거 뭐 도청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놈들 녹음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겁을 먹고 자유통일당이라는 응원을 이 여론조사에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자, 저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추세로 쭉 뭐 2%, 3%, 4%, 5%로 쭉 올라오는데 6%까지 저거보다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샤이 자유통일당이 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투표에 이번에요. 이번 현상은 조금 저는 달리 보는데 이번에는 괘씸, 응징 이런 분노의 투표가 좀 이번에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분노가 그 전에 분노라고 하면은 그런 게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대한 분노. 다시 말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 조국에 대한 분노 있는데 국힘이 잘 못해주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밀어줬는데 대통령도 만들고 말이야.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응원하고 막 박수치고 이랬는데 이재명 하나 잡아 쳐넣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번에 그러면 저 투사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이 분노.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분노, 이재명에 대한 분노에다가 이걸 해결 못한 그 분노. 그러면 이걸 해결할 사람은 찾아보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이거 투사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10명이 됐든 들어가서 해라 하는 이 분노의 투표가 이번엔 저 여론조사는 아직 안 잡히지만 이게 투표에서 표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제는 자 이렇게 되면 저기서 상승세는 분명한데 여론조사로 나오는데 저기에 이제 자유민주당 과 그 밖에도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자유통일당으로 이게 합쳐지느냐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자유민주당 당신들 말에 이거 다 선거 포기하고 그만둬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단일화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까? 단일화는 아니에요. 단일화 아니고 그 어떻게 해야 돼? 단일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유권자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단일화 아니에요, 그게.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으로 뭉쳐주는 게 맞다. 일단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국민전 특히 윤석열을 지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가장 앞장서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글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자유통일당이 가장 확실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성명이 하나 나왔는데 어디 성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지만원 박사가 성명을 냈어요. 예, 뭐 호불호는 있지만 지만원 박사도 5.18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고 또 지금 고통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자유통일당으로 결집하자고 성명을 내줬어요. 아 그래요? 오. 예, 그분의 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결집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자유통일당으로 뭉칠 텐데 이거를 말이죠 대표단들끼리 모여갖고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또 괜히 혼란만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유권자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좋다.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거기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잘못 치르게 된 초기의 이유가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어요. 근데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실패했거든요. 근데 한번 역대 선거를 들여다보면은 역대 선거에 야당은 무조건 정권 심판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여당은 야당 심판이 아니라 국민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지만 저희는 좋아했죠. 이제 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웃겼던 거는 공천도 잘못됐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2조 심판이에요. 이재명과 조국 심판. 2조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전 이거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던 게 조국이 나오면은 야권 분열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권 분열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만 까면 돼요. 그래 조국과 합세해서 이재명을 깠으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더 곤란한 상황으로 갔을 텐데 2조 심판하면서 이재명과 조국을 까니까 얘네들이 연대를 해갖고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지지율을 더 높이는데 가장 1등 공신은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과 한동훈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선거의 패착이 시작돼갖고 오늘도 2조 심판을 외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제가 볼 황장수. 때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의미, 나머지는 대충 큰 흐름들이 결정됐다고 봐요. 이제 그 편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정도죠. 가장 큰 의미는 거리 보수 세력의 원내 진출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선거 혁명의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권 심판은 한동훈이 말했지만 실제 운동권을 심판한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공천에서 거꾸로.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심판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이재명이 심판하고. 운동권을 이미 선거 전에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정권이 지금 왜 선거 앞두고 코너에 몰려 있느냐?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문재인 3명을 철저하게 2년 동안 심판을 했으면 이 정권이 지금쯤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상대가 없어서 질이 멸렬한 야당을 데리고 장난을 치고 있을 건데 대리어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있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고 볼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법적으로 심판 못한 걸 선거에서 이조 그러니까. 심판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조국이 너희들 심판하겠다 하니까 그게 지금 야권 지지자들의 사이다 발언을 갖다가 초래해서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전략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유통일당이 사표라는 이 심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4%를 받을 수도 있고 6%가 나오지만 12%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왜? 지금 자유통일당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한 4% 5%일 거고 나머지는 자유통일당을 이제 찍어볼까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절대로 사표가 아니야. 이거는 사표 되면 우리 세 사람도 책임집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표가 안 될 되죠. 리가 없다라고 내가 자신을 해요. 3% 넘으면 사표가 아니니까 예, 이제 그렇기 너무 때문에 오래됐으니까. 자유통일당을 찍는 것이 헛된 표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투표다라는 그 자신. 그래서 자유통일당에 투표를 하라고 자신 주변에 친구의 가족들의 친척들에게 널리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확산시키면 이게 투표가
득표가 10%가 넘어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샤이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나 자유통일당 지지에 얘기 하면은 좀 못하는 뭔가- 여론조사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얘기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다고 봐요. 예, 맞다고 보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열혈한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이에요. 지지자들이죠, 예, 그럼. 굉장한. 예. 사실 그래요.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마음으로 막 부글부글하는 분들, 유튜브만 보고 이런 그렇죠.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금 숨어 있는 표가 나오게 되면 황장수 소장님 말씀처럼 12%를 넘어갈 수 있는 돌풍이 되는 거죠. 돌풍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예근성이에요. 자유통일당만이 윤석열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도 주변에서는 뭐 국민의힘과 협조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함께 가야 된다. 왜 한동훈을 비판하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자유통일당이 득표를 못 받게끔 유도하는 발언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이제는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대체한다. 예, 자유통일당이 대안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하시고 자유통일당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정말 열혈 자유통일당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만 써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12%가 됩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자유통일당의 원가 주택을 국민들한테 널리 좀 알리고 청년들한테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극자부터 중도, 거구까지 수많은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당들 중에서 지금 원가 주택을 평당 700만 원의 공유지에 집을 지어서 자기 돈 20%면 80%를 대출해 줘 가지고 아파트를 원가로 주겠다고 하는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용이고 생활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거나 전기가 없거나 가스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하면 못 살잖아요. 집도 없으면 못 살지요. 그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데 이재명조차도 기본주택 말하면서 이런 말 안 합니다. 심지어 저기 녹색 정의당 같은 그런 진보 좌파 정당도 원가 주택을 말하지 않아요. 싱가포르식의 원가 주택을 유일하게 말하고 공급하겠다고 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자유통일당밖에 없다. 그래서 이념 문제도 이념 문제지만 이념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새들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가 머리 하나 닐 데가 없다 그랬어요. 집 없는 서름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투기 수단으로 뜯어먹고 사는 나라에서 자유통일당이 과감하게 원가 주택을 채택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쓰잘데없는 소리 듣고 임대주택이니 무슨 국민주택이니 기본주택 같은 개소리 듣지 말고 자유통일당의 원가주택을 찍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자유통일당에서 그 펀드 그 모집을 했는데 자유통일 펀드. 예. 자유통일 펀드 삽시간에 어마어마한 8분 만에 100억. 그러니까 지금 130억.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죠.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모금 그럼요. 현장에. 어제 CNC 이제 대표. 저는 그 50억 펀드를 이제 구상을 해서 이거는 1시간 안에 채워진다. 50억 펀드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겠냐.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고 또 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럼 우파에서 유튜버들이 얼마 전에 밤새 해갖고 20억을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펀딩한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팬덤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거 하루 만에 하는 거 어렵다. 근데 저는 자신했던 게 이 추세가 있거든요. 추세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50억 정도는 1시간 안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결과는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8분 만에 100억을 넘어가고 8분 만에 꽉 차버렸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막 누셔갖고 지금 거의 한 130억 이상 150억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돈이 간다는 건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 100억이 넘는데
아니, 3%를 못 넘어가면은 뜯기는 건데. 뜯기진 않아요. 뜯기진 책임을 않아? 주고 드리죠. 아니 근데 네. 이제 뭐 이자를 못 받지. 이자 줘요. 아, 줘요. 3%가 안 돼도 아니 국가에서 보전은 받죠. 50억을 네. 3%가 넘어가면 근데 보전을 못 받는 게 3% 이하니까 네. 그래도 자유통일당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진다는 3%를 거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많은 국민들이 자유통일당이 3%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확신. 예, 그리고 또 설령 안 되더라도 도와주겠다는 확신. 예, 이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의 펀딩이 모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펀딩이 500억을 했는데 1시간 동안 했어요. 조국이 1시간 동안 200억을 했고. 근데 저희는 8분 만에 100억을 했으니까 뭐 그거보다 더 산술적으로 엄청난 계산하면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 이런 지지를 우리가 믿음을 이번에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보여줬다. 아니 당원뿐만이 아니라 당원이 국민들이 아니지. 국민들이 국민들이죠. 보여줬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8분 만에 100억 돌파 이거 엄청난 건데요. 저는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혁명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혁명이 우리나라에 여러 번 있었잖아요. 5.16 혁명도 있고 뭐 쭉 있었는데 이 자유우파의 혁명이 광화문으로 우리가 말은 혁명하자 혁명이다 뭐 우리가 연단에서 외치고 방송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냥 저기 뭐 뒤에 백하면 나오지만 엄청난 인원이 저거 세계 역사에 저 길이 남을 그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혁명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혁명을 이번 4.10 총선에서는 제가 혁명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 전초전이 뭐냐면 이번에 펀드 레이징을 할 때 그래 돈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투자하는 건데 8분 만에 100억이 모였다는 거는 이게 혁명의 불씨를 붙였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추세가 이제 여론조사 추세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왜 혁명이라는 건 이제 혁명은 뭐랍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혁명은 실패하면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혁명에 실패하면 당연히 그 시절에는 반역자로 죽는다고 각오하고 혁명을 하고 김종필 등등 말하면 집단이 한 건데 목숨을 건 혁명을 하고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건데 그게 나라를 살린 거고 우리 민족을 살린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목숨 거는 혁명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을 진짜 세게 일으켜줘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뭐 6%다 10% 간다는데 막상 뚜껑을 딱 4월 10일 열었는데 개표 딱 했는데 자유통일당 돌풍을 넘어서 뭐 20석 이상 뭐 25석 확보 당선권 뭐 안정권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진짜 혁명이지 뭐 5석 이거는 뭐 돌풍 정도고 그동안에 이렇게 보여준 건데 진짜 혁명은 뭐 25석 막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래고 국힘당이 막 머리 아파서 뒤집어지고 이재명이가 까무러치게 놀래서 겁을 먹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자유통일당 25명이 들어오면 나는 이건 죽었네. 민주당 뭐 정의당 저런 주사파들 우린 다 죽었다. 뒤졌다. 이런 혁명을 이번에 보여줄 찬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 소장님. 저는 이번에 여태까지 이 보수 세력 내부에서